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억제를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하 도시들에 숨겨진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 항공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장군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나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간단한 액체, 즉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란과 그 군대는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대매 수위는 2%의 임계치를 윗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만 명의 정예 혁명 수비대와 35만 명의 정규군, 총 50만 명이 넘는 병력이 가능한 전쟁 시 전선에 배치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군대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큰 제로데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물 파산 시나리오를 군사 전쟁 시나리오에 대입해 봅시다. 만약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뜨거운 충돌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전장에서 30에서 40kg의 장비를 착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병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기준과 중동 기후 데이터에 따르면 병사는 수분 공급, 위생,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요인, 그리고 요리를 위해 하루 평균 15에서 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음용뿐만 아니라 냉각 시스템, 차량 유지 보수, 의료 필요에도 필수적입니다. 이란의 19만 명 규모의 혁명 수비대와 추가로 35만 명 규모의 정규군 아르테시를 고려해보세요. 이는 50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전시에는 이 대규모 병력의 일일 물 필요량이 수백만 리터에 이릅니다. 평시에는 이 물을 우물과 변경 또는 보시 네트워크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발전소가 타격을 받고 펌프가 멈추고 댐이 이미 비어있을 때 이 물을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이란의 군사거리는 소모전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적을 소모시키고 그들의 어려운 지형에서 질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전력망이 사이버 공격이나 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멈춥니다. 우물이 작동을 멈춥니다. 정수장이 멈춥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현재 수자원은 장기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란 군대는 수천 대의 탱커를 사용하여 물이 없는 전선과 기지로 물을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없는 전선으로 물을 운반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운영 부담을 2배, 심지어 3배로 증가시킵니다. 탄약과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 대열에 수천 대의 물 탱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탱크는 드론과 공습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가장 느리고 취약한 표적입니다. 탱커가 파괴되면 24시간 내에 한 대대의 병력이 작전 불능 상태가 됩니다. 생물학적 한계는 절대적입니다. 그것들은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지 않습니다. 인체는 탈수 상태를 며칠만 견딜 수 있지만 몇 시간 내에 전투 효율성을 잃습니다. 탈수된 조종사의 집중력, 레이더 조작자의 주의력, 보병의 체력은 무너집니다. 가장 광신적이고 가장 훈련된 병사조차도 72시간 이상 탈수를 견딜 수 없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기능을 멈추고 인지 능력이 붕괴되어 그 군대는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란 군대는 자국의 지리적 조건에 의해 위협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는 고갈된 댐과 수자원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댐이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댐은 이제 부채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가득 차 있고 공격을 받으면 홍수 재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부분이 비어 있거나 침전물로 가득 차 있고 공격을 받거나 정전으로 작동 불능이 되면 그 마지막 더러운 물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란의 수력 발전은 이미 낮은 수위로 인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에너지 그리드의 붕괴로 인해 정수장도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민간인이 군인보다 먼저 갈증을 겪게 되고 전선 뒤에서 대규모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에서입니다.
군대는 반항적이고 목마른 인부가 뒤에 있는 상태로 전선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올 것입니다. 전쟁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이 테헤란의 특정 지역을 비공개로 대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고갈되어 인구 1,500만 명의 대도시를 대피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현대 역사상 전례 없는 물류 및 인도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다른 도시들, 이스파한, 야즈드, 케르만도 이미 가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권이 나라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강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능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후제스탄주에서 시작된 물 폭동은 사실 미래의 전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건물을 습격하고 수도관을 부쉈습니다. 가능한 전쟁에서 혁명 수비대 IRGC의 딜레마는 끔찍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경에서 적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갈증으로 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백만 명의 이란인을 통제해야 합니다. 보안부대의 분열은 어떤 군사 전략에서도 악몽입니다. 외부의 적에 자원을 쏟을 것인가? 외부의 봉기에 자원을 쏟을 것인가? 이란 정권이 물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은 사실상 내부 시한폭탄의 핀을 조금씩 더 뽑는 것입니다. 메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경고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급진적인 개혁, 농업 정책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일부 대형댐의 철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로 돈을 버는 혁명 수비대와 지역 엘리트의 이익에 반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질서가 이제 자신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올바른 용어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듣는 가뭄이라는 단어는 이란이 겪고 있는 재난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가뭄은 일시적인 기상현상입니다. 비가 오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란이 겪고 있는 것은 전문가와 전략가들이 물 파산이라고 정의하는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최근 타임 매거진과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매년 약 63억 8천만 입방미터의 지하수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비와 눈으로 보충될 수 있는 이 지역에 자연이 제공하는 물의 양은 45억 입방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나라의 미래를 훔쳐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지난 40년 동안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대수층과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돈사적 비유를 사용하자면 이 상황은 군대가 탄약이 떨어져서 성체를 해체하여 돌을 총알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탄약도 얻고 피할 성체도 남지 않게 됩니다. 2026년 1월의 데이터는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전국의 댐 평균 용량이 약 35%인 반면 정권의 중심이자 1,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테헤란의 상황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 5개 중 4개의 용량 수준이 6%에서 10% 사이입니다. 수문학에서 10% 이하의 수치는 일반적으로 사수량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 수준의 물이 토사와 퇴적물과 섞여 있어 정화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기술적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수도에서 학교와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수압을 줄여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위성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까지 촬영된 이미지는 라티안과 카라지 같은 배형 저수지가 이제 먼지 후덩이로 변한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가가 수도에서 더 이상 수도꼭지를 틀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정당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권은 현재 이 절벽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원인을 찾다 보면 우리는 이란 혁명 수비대, 즉 IRGC가 나라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물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보다는 IRGC의 공학 부서인 카탐 알-안비아 KAA가 수행한 공격적이고 계획 없는 댐 건설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란에는 60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댐들의 대다수는 환경 영향 보고서 없이 또는 가짜 보고서로 이란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예는 고트반드 댐 재앙입니다. 카룬강에 건설된 이 거대한 댐은 엔지니어와 지질학자들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소금도민 가쿠샤란 지층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댐이 물을 가두기 시작했을 때 그 아래에 소금을 녹여 저수지의 물 염도가 바닷물보다 높아졌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물을 저장했을 뿐만 아니라 카룬강 하류의 수십만 에이커의 비옥한 농지를 염수로 관계하여 불모지로 만들고 수백만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를 말려버렸습니다. 이란 전문가들은 이를 자해적 자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GC가 외부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그들은 자국의 땅을 콘크리트로 질식시키고 소금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물 위기를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공학적 범죄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생태 파괴입니다. 역사적으로 물 부족은 사회적 폭발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 없이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의 석유는 풍부하지만 물은 부족한 후제스탄주에서 발생한 가뭄 봉기는 앞으로 다가올 일의 예고편입니다. 농부들은 탱커를 막고 파이프라인을 공격하며 지방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IRGC는 전통적으로 외부 위협과 정치적 반대자로부터 정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갈증으로 일어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물 시위에 발포하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노만을 부추깁니다. IRGC가 국경을 보호하는 대신 국내의 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사용해야 할 때 국내 전선의 붕괴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보안 부대의 주의가 분산되고 물류 자원이 내부 보안으로 전환되면 이란은 외부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란의 상황은 지정학의 변화하는 본질을 보여줍니다. 미사일 원자력 발전소, 대리군은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생존의 기초는 생태입니다. 이란의 예는 열악한 통치와 자연에 대한 전쟁이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래성의 비유가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란은 뚫을 수 없는 벽과 높은 탑을 가진 성처럼 보이지만 이 성의 기초는 모래입니다. 즉 말라버린 강바닥과 소금이 덮인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모래가 부서지고 성은 자체 무게로 무너집니다. 제재는 이란의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그 인프라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은 이란의 국가 구조를 생물학적으로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갈증으로 죽은 군대와 가뭄으로 파괴된 제국들이 가득합니다. 테헤란의 성직자들은 기도나 반미로 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로들, 혁명 수비대는 이미 자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이 패배는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B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